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카드로 위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보좌관이었던 볼턴에게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면서 미군 철수 얘기를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50억 달러, 일본에서 80억 달러를 각각 받아내는 방법은 모든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한 달 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한국의 미군 기지 지원 비용으로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미국 협상팀의 태도도 이례적이지만 주한 미국 대사는 외교 결례까지 범하면서 노골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관저로 초청해서 대놓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국회에선 너무 무례하다는 비판과 함께 무리한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현석 기자입니다. 이달 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과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 이해운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터무니없는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시종일관 얘기는 방위비 분담금 5 빌리언을 한국 측이 내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제 기억에 한 20번 들은 느낌이다. 외교 관행을 크게 벗어난 무례하고도 노골적인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세이 헬로 하는 줄 알고 가볍게 왔습니다. 앞에 서로는 없었습니다. 아니 저도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이거 너무 무리하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 같은 미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비준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하여는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며 하지만 국회 차원의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은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달리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외교 안보 정책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일 미국으로 떠나 미국 정계에 우리 국회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지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동의했다면서 노골적으로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이례적으로 요구 액수까지 공개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주기로 했다며 매우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Very wealthy countries we were protecting for nothing, or very little. 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substantial money to us, which we appreciate very much.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요구한 금액까지 밝혔습니다. 작년보다 50% 인상된 13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5,900억 원이라고 언론에 공개하며 이 액수가 최종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한미 협상팀은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잇따라 거부 입장을 밝혀왔고 이번엔 아예 13억 달러라고 못 박아 역제안한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아직 합의된 건 없다고 했고 우리 측 협상팀은 비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라며 이렇게 금액까지 밝히면 더 어려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11월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대폭 증액을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큰데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맞대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이 시각 세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말하며 한국인을 끔찍하다고 표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은 레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가 작성한 기고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2월 트럼프와 만찬을 가졌는데요. 당시 트럼프가 한국인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며 왜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게 했다고 불평했다고 썼습니다. 만찬이 있었던 2월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두고 한국을 압박하던 시기였습니다. 주지사는 기고문을 통해 당시 트럼프가 코로나19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었고 주 차원에서 알아서 대응하라는 시기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끝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했다고 트럼프 정부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다루기 끔찍하다며 폄하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행사 중 한 통의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육군 장관이었던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주한미군 가족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날 오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는 갑자기 내려진 통보. 에스퍼 전 장관은 당시 미국인 대피 계획은 준비하고 있었지만 김정은은 아마도 미국의 철수를 분쟁의 전주로 볼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피를 발표한다면 우린 전쟁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당시 당혹감을 회고록을 통해 토로했습니다. 당시 대피 계획 발표는 취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을 폄하하면서 2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명령을 내리겠다며 반복적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삼성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준다. 이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인들에 대해 다루기 끔찍하다.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라고도 비난했습니다. 또 2020년 3월 미 국무부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을 13% 인상으로 정해 잠정 타결안을 보고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11시간 만에 되돌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는 군 최고사령관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장관직을 지킨 이유 중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